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미식가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는 그 명성답게 다양한 푸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개최되어 프랑스 음식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 프랑스 식도락 축제. 프랑스 최고 수준의 호텔과 레스토랑 연합의 셰프들이 참여하는 스트리트 푸드 템플 등 다양한 축제들이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푸드 페스티벌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컨대 테이스트 오브 파리일 것입니다. 테이스트 페스티벌은 2004년 런던을 시작으로 밀라노, 로마, 암스테르담, 토론토, 시드니, 홍콩 등 세계 유명 도시에서 열리는 음식 축제인데 프랑스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초청받는 셰프 50여 명은 주로 프랑스 내 네로라 하는 스타 셰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리를 대표하는 화려한 라인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미식 잡지 미슐랭의 3스타급 명성을 가진 프렌치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대부분이기에 가히 세계 최고의 미식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스트 오브 파리는 올해 7회째를 맞으며 어김없이 나흘간 에펠탑이 정면으로 보이는 샹드마르스 광장 끝자락 그랑팔레 에페메르에서 열렸는데요. 약 나흘간 열린 이 축제에서는 프랑스 내의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라인업을 구성하여 수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자신들의 특별한 요리들을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는 미슐랭 3스타급의 유명 셰프들 말고도 의외의 요리사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의 원경스님과 지난 기간 사찰음식 세계화에 앞장서온 홍승스님, 여권스님 등을 이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스님들은 테이스트 오브 파리가 한국 사찰 음식을 선보이고 싶어 했기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아 이 자리를 빛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사찰 음식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세계 최대 미식축제 테이스트 오브 파리에서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한국의 사찰 음식을 선보인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음식은 말 그대로 불교에서 발달한 요리입니다. 불교에는 여러 정파가 있기 때문에 사찰 요리도 지역별, 국가별, 종파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사찰 음식의 특별한 점은 우유를 제외한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이 강한 자극성 식물인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등 오신채도 사용하지 않죠. 육식 금지는 대승불교의 특징이고 오신채 금지는 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기 어려운 한국의 추운 겨울로 인해 저장식품이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히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사찰이 많은 한국에서는 자급자족을 위한 저장, 발효식품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이 밖에도 산속에 사찰이 많은 점은 산에서 구하기 쉬운 산채나 들판의 제철나무를 주식재료로 사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차와 다과상 차림도 한국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국교로 지정되면서 불교에서 장려하는 차 마시기가 하나의 예절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유한 조리법에 있습니다. 청정한 채소와 맵지 않고 자극이 적은 조리법을 비롯해 여법의 원칙이라 하는 양념을 할 때 단 것, 찬 것, 식초, 장류 등을 적게 넣으면서도 맛을 살리는 조리법이 있죠. 한편 앞서 말씀드린 바시피 테이스트 오브 파리는 한국 사찰 음식을 이번 행사에 소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스님들을 초청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스님들을 초청하면서까지 테이스트 오브 파리 측에서 한국의 사찰 음식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사찰 음식이 채식을 대표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더불어 최근 세계적으로 채식 열풍이 불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이번 테이스트 오브 파리에 참여한 한국의 스님들은 파리 가랑펠레에서 콩국수, 표고버섯, 강정, 도라지전과 연꽃차 등을 준비해 이날 행사장을 찾은 약 300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시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날에는 취나물 김치주먹밥, 파전, 오이무채 소박이, 쌈밥, 연근 호두구이, 두부김밥, 우엉잡채 등 다양한 사찰 음식을 선보이기도 했죠. 하물며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콩국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것들을 누코르 동블루 소속 알랭상드라 디디에 셰프가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사찰 음식은 식재료를 구하는 과정부터 조리 방법, 먹는 행동 등 모든 행위에 담긴 가치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고 더 알아보고 싶다고 밝히는 등 한국의 사찰 음식에 뜨거운 관심을 표했는데요. 이 밖에도 2018년 한국에서 사찰 음식을 맛본 적이 있다는 카트린 씨는 이번 행사에서 사찰 음식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며 사찰 음식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스님이 고든 자세로 사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재료 하나하나를 존중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진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음식은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향을 사용해서 셰프 자신을 이야기하는 반면 한국의 사찰 음식은 음식으로 음식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한편 홍승 스님은 지난 25년 동안 사찰 음식을 알리는 사찰 음식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만큼 무, 배추, 오이 등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와 바리바리 싸들고 프랑스로 향했다고 하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준비해온 재료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현지에서도 재료를 구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인들을 위해 소스를 조금 변형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표고버섯 깡정을 만들 때는 원래 사용하던 고추장을 빼고 매실을 넣는 등 한국식 재료라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을 주었다고 하죠. 이렇게 해당 행사에 참여한 스님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 끝에 테이스트 오브 파리에서 한국 사찰 음식 소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찰 음식을 소개하는 현장에는 수십 명의 프랑스인들이 방문하여 사찰 음식에 대해 배우고 갔다고 하죠. 한편 이후에는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하나인 프랑스의 르꼬르동 블루에서 한국 사찰 음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르꼬르동 블루 파리분교는 한국 프랑스간 음식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및 한국 사찰 음식에 관한 교육사업 발전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르꼬르동 블루는 한국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찰 음식을 채식 전문 과정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것이죠. 해당 협약식에 참여한 원경 스님은 미식에 있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세계 최고 조리학교 르꼬르동 블루가 한국의 전통식 문화 가치를 담고 있는 사찰 음식을 채식 전문 과정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알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과 프랑스의 식문화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이 진행된 이후에는 홍승 스님이 르꼬르동 블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특강 및 시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특강에서는 사찰 음식의 특징 및 전통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청장, 중장, 진장에 대한 시식이 있었다고 하죠. 아울러 장김치, 방아잎장떡에 대한 시험 강의를 진행했고 배추를 이용한 삼밥 시식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찰 음식 체험을 진행한 한 참가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의 사찰 음식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일반 채식이 아닌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며 시식한 메뉴도 발효식품인 장이 들어가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사찰 음식이 프랑스 파리의 최대 요리 페스티벌에서 소개된 것과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하나인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에서도 사찰 음식의 진가를 알아보고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2015년 넷플릭스의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의 사찰 음식을 알린 정관 스님을 시작으로 이제는 홍승 스님, 원경 스님까지 한국 사찰 음식이 점점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